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경남도가 오는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전체 도민의 89.1%인 296만 명으로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인 가구는 17만 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이하면 해당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9억 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청은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 상품권으로도 지원금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1일부터 창원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됐습니다. 창원 지역 시내버스 9개 회사 전체가 참여했으며 현재 시내버스 이용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창원시가 버스 회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업계의 난폭 운전이나 결행, 대중교통 사각지대 등을 줄여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9개 회사가 각각 관리하던 시내버스 현금 수익금은 시내버스 회사들이 공동으로 수납해 관리하면서 경영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으로 내년에 시내버스 내외부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2023년부터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도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김해시가 부산 김해 경전철의 종착역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안전성 검토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었는데 드디어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안전성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300억 원이 넘는 예산 탓에 추진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나 발표될 듯한데요. 자세한 내용 지역구 의원인 하성자 시의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시 의원 하성자입니다. 네, 이번 연구 용역 결과 발표로 경전철 종착역 연장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안전성 검토 결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안전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는 현대 로템에서 탈레스사에 의뢰해서 1, 2차에 걸쳐 운행 시간과 운전 식격에 따른 신호 시스템, 기술적 영향 분석을 검토한 결과 3개역의 신호기기실 신설을 통한 신호 시스템 안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다라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이 신설력을 기다려왔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민과 함께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스스로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종착역 연장에 있어서 큰 산을 넘었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예산 탓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우려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324억 원 중 건축물이 약 154억, 시스템 1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지만 제가 시의원이고 시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경전철역이 신설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이렇게 신설역이 개설됨으로 해서 많은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서 향후 이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되겠기에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속 관심과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있고 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발표까지는 어떤 과정이 남아 있나요? 현재 가장 큰 관문이라고 볼 때 민간투자심사위원회 KDI 심의 과정이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가 기획재정부의 그 민간투자사업 그런 어떤 제조사 의뢰와 함께 KDI 적격성 여부가 조사 결과가 나야 그리고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와야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한 관문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함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해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해 경전철이 그동안 우리 김해 시민들께 많은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김해 경전철 3개 신설역이 개통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은 과정에 대해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성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3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자신이 근무하던 양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의 미분양 관리 지역인 창원과 양산의 미분양 주택수는 감소한 반면 거제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7월 창원시 미분양은 618가구에서 349가구로 감소했고 양산시는 762가구에서 316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의 미분양 주택수는 6월 1042가구에서 7월 1449가구로 더 늘었습니다. 창원과 양산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아래로 낮아지면서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미분양 증가와 우려 조건에서도 빠졌습니다. 7월 말 기준 경남 지역 전체 미분양은 2,699가구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탄소 중립 달성과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2달간 탄소 다이어트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각종 자료를 인쇄할 때 양면 인쇄나 모아찍기, 흑백 인쇄를 사용하도록 하고 핸드타월과 물티슈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친환경 재활용 물품 구매와 분리배출 등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불황에도 김해시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 분야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농산물도 8월 현재까지 수출 목표액의 70%인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수출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양산시가 실시간으로 악취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악취통합관제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관제센터에는 악취는 물론 전체 대기질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됐으며 현장에 설치된 센서에서 측정된 자료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양산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악취 측정기와 자동 원격 시료 채취 장치 등을 추가했으며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을 도입해 현장에 즉각 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